영덕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실화입니다. 31살 지연은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 강노인이 충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나는 내 며느리 지연과 함께 살기로 했다. 아니, 정식으로 혼례를 치를 거다.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지연은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혼례를 준비하던 중 지연이 발견한 것은 남편의 죽음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행복합시다 라는 단어를 적어보세요. 오늘 하루 웃을 일이 꼭 생길 거예요. 영덕의 작은 시골 마을, 산등성이에 자리한 기와 집 한 채가 고요한 정막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직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지는 이른 시간, 지연은 검은 상복을 입은 채 남편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31살, 아직 젊은 나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는 지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날이 지났지만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건강했던 남편이, 그토록 웃음을 잃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이야. 교통사고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8날,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저 웃음을 잃지 않던 당신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이야. 지연의 마음속 독백이 이어졌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제는 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지 강노인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올해 68살인 강노인은 이 마을에서 손꼽히는 유지였습니다. 논밭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권위 있는 인물로 통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체구에 언제나 엄격한 표정을 지고 있었지만 며느리를 대할 때만큼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연아, 강노인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아직도 여기 앉아 있구나. 몸이 상할라. 이제 일어나서 죽 좀 먹어라. 강노인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큰 손이 지연의 가냘픈 어깨를 감쌌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에도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감정도 읽혔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일어나겠습니다. 강노인은 지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제 혼자 남은 거야. 내가 너 지켜줄 테니 걱정 마라. 민수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젊은 며느리, 어찌 홀로 살까? 아이도 없는데 참 난감하겠어. 이런 속삭임들이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지연은 시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앞날에 대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이 집에서, 이 마을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친정은 가난했고 의지할 곳이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지만 결혼 후에는 시아버지의 권유로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강노인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수가 좋은 사람 데려왔다고 늘 자랑했거든. 너 같은 며느리 둔 게 내 복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가 되어줄 테니 의지해라. 지연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왠지 모를 무거움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시아버지가 유일한 의지처였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부녀회장 김순자를 비롯해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들은 지연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동시에 궁금한 듯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강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장례를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제 지연이도 차츰 마음을 추스를 겁니다. 그날 밤, 지연은 홀로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이 방에서 이제 혼자 잠들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고 나무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은 눈을 감고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활짝 웃으며 인사했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지 채 열흘도 안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연은 여전히 검은 상복을 벗지 못한 채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강노인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일찍부터 마을 이장과 몇몇 유지들에게 전화를 걸더니 오후에 마을회관에 모이자고 했습니다. 지연아, 오늘 오후에 마을 사람들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강노인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함께 가야 한다. 우리 앞날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연은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했지만 시아버지의 엄숙한 표정을 보니 쉽게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벌써 20명 남짓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장을 비롯해 마을의 원로들, 그리고 부녀회 사람들까지 모두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노인은 지연의 손을 잡고 회관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감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바쁜 시간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노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민수가 떠나고 나서 지연이가 혼자 남게 되었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본 결과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강노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지연도 긴장한 채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 지연과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강노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니, 정식으로 혼례를 치를 겁니다. 순간 마을회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는 듯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결혼이라니요? 부녀회장 김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장도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그건 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천륜을 거스르는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되죠. 마을 체면이 말이 아니겠어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텐데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시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이는 충격에 입을 벌리고 있었고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강노인은 사람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 결정입니다. 지연이는 아직 젊고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혼자 늙어가기보다는 이 아이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님, 이장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강노인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습니다. 다음 달에 조촐하게 혼례를 치를 예정이니 여러분께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강노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노인이 이 마을에서 가진 영향력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충격과 당황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대로 거절하면 나는 이 집에서 쫓겨나겠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강노인은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연이도 동의합니다. 그렇지?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마을회관 안은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몇몇은 고개를 저으며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회관을 나오는 길에 지연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젊은 여자가 정말 동의했네. 아무래도 돈 때문일 거야.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어. 우리 마을 망신이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강노인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반대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이해할 거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돼. 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걸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기에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웠고 혼자 살아갈 만한 경제적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의 영정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어쩌면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마을회관에서의 발표 이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워졌습니다.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지연이 지나가면 대화를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고개를 돌려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저 여자 정말 염치가 없어. 남편 죽은 지 열흘도 안 되어서 시아버지하고 결혼한다니. 이런 속삭임들이 지연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마트에 가면 계산하는 직원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고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강노인은 지연을 더욱 자신 곁에 두려고 했습니다. 집 밖으로 나갈 때도 함께 다녔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팔짱을 끼기도 했습니다. 지연은 그럴 때마다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지만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아, 이제 너는 내 곁에만 있어야 한다. 강노인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밖에선 고개 숙이고 다녀라. 내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라. 시간이 지나면 다 잠잠해질 거야. 강노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요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숨이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챙기는 정도로 여겼던 관심이 이제는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것처럼 변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노인은 지연에게 옷을 하나 건넸습니다. 화려한 색깔의 한복이었습니다. 이걸 입어봐라. 혼례 때 입을 옷이야.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말로 혼례를 치르려고 하는구나. 이제까지는 혹시 마음을 바꿀까 싶었는데 강노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아버님,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데. 강노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뭘 잘못했나? 나는 내가 혼자 살아가기 어려워서 보호해주려는 거고 너도 그걸 원한다고 했잖아.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는 거냐?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노인의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불과 보름 만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려고 하는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하지만 어쩌면 이 상황을 바꿀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지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친정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어머니는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딸을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가 지연을 꽉 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정말로 시아버지하고 결혼한다는 게 사실이냐? 지연은 어머니의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갈 곳이 없어요. 어머니는 지연의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느냐? 도망쳐라. 당장 그 집을 떠나라. 우리 집이 가난해도 내가 먹고 살 길은 있다.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하지만 나한텐 이 집밖에 없어.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 친정으로 돌아가면 오빠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미 결혼해서 각자 살림 차리느라 바쁜데 저까지 얹혀 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무능해서, 내가 딸 하나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때 강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오셨군요. 강노인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요? 어머니는 강노인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딸한테 이런 못된 짓을 하다니.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강노인의 표정이 딱딱해졌습니다. 어머님, 말씀을 조심하시죠. 저는 지연이를 보호해주려는 거예요. 이 집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해주려는 건데 왜 못된 짓이라고 하십니까? 보호라고요?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보호가 아니라 강요예요. 우리 딸이 정말로 원해서 하는 일인지 물어보세요. 지연은 두 사람 사이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강노인이 화를 내면 정말로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정말로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냐? 지연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버님이 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계세요. 어머니는 실망한 표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친정마저 등을 돌린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견뎌내다 보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것이라는 희망 말입니다. 강노인은 그날 밤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 둘뿐이구나. 어머님도 이해 못하시니까. 하지만 괜찮아.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다녀간 지 며칠 후부터 마을의 분위기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인 수군거림에 그쳤던 것이 이제는 공개적인 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이장을 중심으로 한 마을 유지들도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강노인의 집 앞에 몰려왔습니다.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각자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이장과 부녀회장 김순자가 서 있었고 뒤로는 마을의 연로한 어르신들과 젊은 부부들까지 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이장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오십시오.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밖의 소리를 듣고 창문으로 내다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노인이 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강노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장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결혼한다는 것은 우리 마을의 체면을 말이 아니게 만드는 일입니다. 부녀회장 김순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이런 일이 알려지면 우리 마을이 뭐가 됩니까? 아이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건 도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씩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맞아요. 이런 혼인은 인정할 수 없어요. 며느리도 정신을 차려야지. 어떻게 이런 일에 동의할 수 있어요? 강노인은 팔짱을 끼고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간섭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요? 마을의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건 사회 통념상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때 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 당신도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으면 우리 마을의 전통과 도리를 알 텐데 이런 일은 조상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야. 강노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할머니, 말씀을 조심하십시오. 저는 지연이를 보호하려는 거예요. 젊은 여자가 혼자 살기 어려우니까 제가 책임지려는 건데 왜 나쁘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호요? 이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재혼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친정으로 보내든지. 왜 하필 이런 방법을 택하셨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맞아요. 이건 보호가 아니라 이상한 욕심이에요. 며느리를 독차지하려는 거 아니에요? 지연은 집 안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말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지금 와서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갈 곳이 있을까? 강노인은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미 제 결정은 끝났습니다. 지연이도 동의했고요.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부녀회장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럼 며느리 본인한테 직접 물어봅시다. 지연 씨, 나오세요. 지연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는 비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지연 씨, 부녀회장이 말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원해서 하는 일인가요? 강요받는 건 아니죠? 지연은 강노인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강노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잘 보살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연 씨, 정말로 후회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은 되돌릴 수 없어요. 지연의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갈 곳이 없었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하나둘씩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면서 하는 말들이 지연의 귀에 들렸습니다. 참 안 됐다. 저 젊은 여자가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돈 때문일 거야, 분명히. 마지막으로 이장이 강노인에게 말했습니다. 강 회장님, 우리는 더 이상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퍼지는 건 막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관청에도 이미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신고요? 무슨 신고 말입니까? 비도덕적 행위 신고요. 이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관청에서도 조사를 할 거예요.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후 강노인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관청에서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잘못한 건 없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이미 확인했어. 하지만 지연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제 관청까지 나서게 되었다니 정말로 이 길이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길게 생각했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 복잡해졌어. 지연은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의 진실을 알아봐야겠다고. 정말로 강노인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에서 이런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반대와 관청 신고로 집안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진 가운데 강노인은 혼례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마치 빨리 기정사실을 만들어야 한다는 듯이 말입니다. 지연은 하루하루가 답답했지만 강노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강노인이 마을 일로 나간 사이 지연은 집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가 쓰던 방을 정리하면서 옷장과 서랍을 하나씩 정리하고 있었는데 책상 서랍맨 아래에서 낡은 서류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검은색 가죽으로 된 가방이었는데 민수가 직장에서 쓰던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서류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증서였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피보험자는 민수, 보험 금액은 3억 원. 그런데 수익자 란을 보고 지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자가 자신이 아니라 강노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바뀐 걸까? 결혼할 때만 해도 수익자는 지연이었는데 말입니다. 보험 서류를 더 자세히 살펴보니 수익자 변경 신청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변경 날짜는 민수가 죽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수익자를 바꾼 걸까?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서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정비소 영수증이었습니다. 민수의 차를 정비한 기록이었는데 사고 나기 바로 전날 정비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수증을 자세히 보니 브레이크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고 되어 있었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비 내용을 보면 브레이크 패드를 새 것으로 교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아래쪽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은 돋보기를 가져와서 자세히 봤습니다. 특별 요청사항 강 회장 지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수의 죽음이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서류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보험금 수익자 변경, 사고 전날의 이상한 정비 기록, 그리고 강노인의 이름이 적힌 메모들.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쳐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노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대로 정리해서 가방에 넣고 가방을 다시 서랍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지연아, 뭐 하고 있었나? 강노인이 민수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수 옷 정리하고 있었어요. 지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 치우고 나와라. 혼례 준비로 바쁠 텐데.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방금 본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민수의 죽음에 강노인이 관련되어 있는 걸까? 그렇다면 지금 강노인이 자신에게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른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지연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강노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먹으며 혼례 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한복집에 가서 최종 치수를 맞춰야 하고 음식 준비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지연은 강노인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민수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까? 평소에는 자상한 시아버지였는데 지금 보니 뭔가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남편을 죽인 건 시아버지였어. 그 모든 연민과 보호는 다 거짓이었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강노인이 민수의 죽음에 관여했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연은 침착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정비소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연락해서 수익자 변경 경위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강노인이 의심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이 농협에 일을 보러 간다고 했습니다. 지연에게는 집에서 혼례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노인이 나간 지 1시간 후, 지연은 정비소로 향했습니다. 정비소는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의 정비소였지만 마을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었습니다. 지연은 정비소 사장을 만나 민수의 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제 남편 차 정비받았던 기록 좀 볼 수 있을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중년 남자였는데 지연을 보더니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세요?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사고 나기 전에 정비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비를 받았는지 궁금해서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모님, 그 일은 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요. 지연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있구나. 어떤 사정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비소 사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차 브레이크 문제 일부러 손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님 쪽에서 지시받은 걸로 아는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시면 안 돼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뻔했습니다. 정말이었구나. 남편을 죽인 건 정말로 시아버지였어. 정비소에서 충격적인 진실을 들은 지연은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당황해서 지연을 부축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얘요.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로 강 회장님이 그런 지시를 하셨나요?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정비소 사장은 망설이더니 지연을 작은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이 이야기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저도 가족이 있어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지연은 사장의 손을 잡으며 간청했습니다. 사장님, 제발요. 제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해요.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어요. 사장은 한숨을 깊게 쉬더니 말했습니다. 그날 강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민수 씨 차 브레이크에 문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죠. 그런데 강 회장님이 제 딸 대학 등록금 걱정 말라고, 그리고 정비소 임대료도 몇 년간 면제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설마 사람이 죽을 줄은 몰랐어요. 그냥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 날 줄 알았어요. 강 회장님도 크게 다치지 않을 거라고 하셨거든요.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보험금 수익자도 미리 바꿔놓으신 거네요. 네, 맞아요. 사장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모든 걸 계획하신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죽으면 보험금도 받고 사모님도 자기 곁에 둘 수 있으니까요. 지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구나.
남편의 죽음도 자신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도 모든 것이 강노인의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장님, 이 일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있나요? 지연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사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님이 오셨을 때 혹시 몰라서 녹음해뒀어요. 저도 무서웠거든요. 만약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만 죄인이 될까 봐서요. 지연은 그 녹음기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이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저도 이 일로 밤잠을 못 잤어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요. 이제 진실이 밝혀져야 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강 회장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지연은 녹음기를 품에 꼭 안고 정비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연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증거도 있고 진실도 알았으니 강노인을 고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강노인은 마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돈도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는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강노인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녹음기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 강노인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아, 오늘 뭐 했나? 어디 다녀온 것 같은데. 강노인이 물었습니다.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정비소에 간 것을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집에서 혼례 준비하고 있었어요. 잠깐 마트에 다녀온 것밖에 없어요. 강노인은 지연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래?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몸이 안 좋나?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지연은 강노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민수를 죽인 살인자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밥을 먹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혼례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해. 민수도 하늘에서 우리를 축복해 줄 거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았습니다. 민수를 죽여놓고 민수가 축복해 줄 거라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날 밤, 지연은 녹음기를 다시 꺼내어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강노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녹음을 들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구나. 그동안 자신을 보호한다고, 사랑한다고 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연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가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이젠 내가 이 집을 끝장내야 해. 민수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해. 지연은 마지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혼례식 당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노인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절대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강노인 앞에서는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혼례 준비도 성실히 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수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드디어 혼례식 전날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마지막으로 녹음기를 확인하고 증거 서류들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민수의 억울함도 풀릴 것이었습니다. 혼례식 당일 아침, 지연은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었습니다. 화장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결연했습니다. 지연은 녹음기와 증거 서류들을 한복 저고리 안쪽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강노인은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마을에 관해서 간단한 혼례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들은 체면상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강노인의 영향력 때문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늘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 날이야. 강노인이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말고
당당하게 행동해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오늘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될 거예요. 지연의 말에는 강노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호기심 반, 의무감 반으로 온 사람들이었지만 그래도 50명 정도는 되어 보였습니다. 지연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대부분 불편해하는 기색이었지만 그래도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이장이 사회를 맡았습니다. 달갑지 않아 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노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노인 회장님과 지연 씨의 혼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여전히 이 결혼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곧 여러분들도 진실을 알게 될 거예요. 간단한 혼례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절을 올리고 술을 나누는 전통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지연은 기계적으로 의식에 참여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곧 있을 폭로에 가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나갈 무렵 이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신부가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이때가 바로 지연이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노인도 뿌듯한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마이크를 잡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런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의 진지한 표정에 조용해졌습니다. 강노인도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는 듯 지연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회관 안에 울렸습니다. 제 남편 민수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닙니다. 살인당한 겁니다. 순간 회관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강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살인을 계획한 사람은 바로 강노인 회장님입니다. 제 시아버지이자 오늘 제 남편이 되려고 했던 그분입니다. 회관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강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인연이 미쳤구나. 무슨 허튼 소리를. 강노인의 목소리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가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요. 지연은 한복 안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강 회장님이 정비소에서 브레이크 조작을 지시하는 녹음이 여기 있습니다. 지연이 녹음기를 틀자 회관 안에 강노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브레이크에 문제를 만들어주세요. 크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요. 그리고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주세요.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정말로 강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여기저기서 탄성과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노인이 지연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그런 걸 구해왔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하지만 이장과 몇몇 남자들이 강노인을 말렸습니다. 강 회장님, 진정하세요. 일단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지연은 이어서 보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여기 보험금 수익자, 변경 서류도 있어요. 민수가 죽기 한 달 전에 수익자를 강 회장님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어요. 사람들은 더욱 경악했습니다. 보험금까지? 정말로 계획적인 살인이었구나. 이런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부녀회장 김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지연 씨, 정말로 이게 사실인가요? 진짜로 강 회장님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정비소 사장님도 증언해 주실 거예요. 그때 회관 뒤쪽에서 정비소 사장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맞습니다. 강 회장님이 저한테 민수 씨 차를 고장내라고 지시하셨어요. 저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강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멸과 분노가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강노인은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다 너를 지켜주려고 했던 건데 민수가 죽으면 내가 혼자 남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켜주려고요? 남편을 죽여놓고 지켜준다고요? 그리고 저를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했으면서요? 이장이 급히 경찰서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것이었습니다. 강노인은 무너진 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을 향해 박수를 쳤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잘했어요, 지연 씨. 이런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지연은 마침내 진실을 밝혀낸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강노인은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마을회관에서 수갑을 채워지는 강노인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마을에 존경받는 유지라고 여겨왔던 사람이 며느리의 남편을 죽인 살인자였다니 아무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지연은 경찰서에서 상세한 진술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지연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강노인이 체포되면서 모든 재산은 동결되었고 지연은 자신의 짐을 챙겨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연을 영웅처럼 대했습니다. 부녀회장 김순자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 정말 대단해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우리가 모두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모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님을 의심하지 못했어요. 이장도 찾아와서 사과했습니다. 지연 씨,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비난했으니 정말 죄송해요. 며칠 후 지연은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지연을 꽉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구나. 혼자서 그 무서운 일을 다 겪었다니.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달랬습니다. 민수의 억울함도 풀었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법정에서의 재판 과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녹음 증거와 정비소 사장의 증언, 그리고 보험금 관련 서류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강노인은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강노인의 변호사는 정신이상을 주장하며 감형을 요구했지만 너무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이었기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노인은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나던 날, 지연은 법정에서 강노인과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강노인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정말로 너를 사랑했다.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지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강노인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욕심이었어요. 사랑이라면 민수를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몇 달 후, 지연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자유롭다는 느낌이 무엇보다 좋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필요가 없었습니다. 보험금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강노인이 불법으로 수익자를 변경한 것이 밝혀지면서 보험금은 원래 수익자인 지연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지연은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고 남은 돈은 안전하게 저축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이제 서울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고 몇몇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연애는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지연은 민수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영덕의 작은 공동묘지, 산등성이에 자리한 민수의 무덤 앞에 앉아서 지연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야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줬어. 오래 걸렸지? 미안해.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 시아버지를 의심할 생각도 못했어. 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마치 민수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아직은 혼자지만 자유로워. 아무도 나를 강요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 당신이 바라던 삶이기도 하잖아. 지연은 꽃을 묘비 앞에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묘소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강노인 사건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이장이 선출되었고 마을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지연의 용기를 오래도록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비소 사장은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정비소를 정리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지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모님의 용기 덕분에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연은 그 편지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구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운 어느 날, 지연은 한강공원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사람을 잃고 난 뒤 또 다른 지옥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야 자유다. 민수,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과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용기에 감탄하며 속삭였습니다. 저런 여인이 진짜 강한 사람이야. 잔잔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지연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의 영정을 마음속에 떠올렸습니다.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앞으로 내 길을 갈 거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연은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